안녕하십니까, 쪽쪽부동산입니다. 요새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청약 불패라고 이미지가 굳어있는 분양시장에도 한파가 불어닥치고 미분양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낙폭, 즉 하락 변동률이 설 전보다는 줄었지만 이제 매주 하락해서 14주째 하락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3년 이후 최장기간 하락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집값 하락세와 상관없이 오른 거에 비하면 거래가 별로 안 이루어져서 생각보다는 거래량이 적어서 시세가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청약을 통한 분양시장은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재건축은 입지가 좋으니까 앞으로 분양으로 대박 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집값 하락세가 서울 아파트 분양 시장에 주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분양 가격이 나오는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A유형과 B유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A유형은 비어있는 토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 즉 택지에 새로운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시장에 공급을 하는 것이고요. B유형은 기존 허름한 아파트를 부시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는 것인데요. 각각의 경우에 분양가 형성 과정을 보시면 A형은 택지 매입 가격, 땅값 사는 가격에 프리미엄과 건축비 그리고 기타 사업비를 더해서 이제 분양가가 나오게 되고요. 이제 B 유형은 현재 허름한 아파트 매매 가격에 프리미엄 추가해서 건축비와 이제 기타 사업비를 더해서 분양가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둘을 비교를 해보시면 A 유형보다 B 유형이 더 비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차이점은 현재 매매 가격과 건축비 시공비인데, 현재 매매 가격은 16년, 17년, 18년도 상승 가격을 반영해서 그 허름한 아파트 가격 자체가 비싸고요. 또 요새 서울 땅의 희소성 때문에 고급화의 영향으로 요새는 건축비가 비싸요. 일반 택지에 짓는 거는 일반적으로 신도시 쪽의 아파트라서 이제 건축비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데, 그 이제 강남이나 이쪽의 건축비는 프리미엄 아파트로 해서 이제 브릿지도 넣고 여러 가지 해서 건축비가 일반적으로 비쌉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B 유형이 더 비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서울은 비어있는 택지가 부족해서 분양시장에 A유형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빈 땅이 없어서. 그래서 B유형에서 현재 하락기에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가 안 떨어지나요?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떨어지죠, 하락기에. 그래서 음마아파트, 개퍼 이런 쪽들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하락을 할까요? 이제 B유형을 좀 더 자세히 나눠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B-1 유형은 올해나 내년에 당장 분양할 아파트예요. 당장 분양할 아파트인데 현재 매매 가격에 프리미엄 건축비 그리고 기타 사업비가 고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제 최소 2, 3년 전에 관리처분인가 받을 때 그 확정된 비용대로 하기로 조합과 시공사가 합의해서 이 비용들이 다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분양가 자체가 이제 높게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이제 분양가를 낮게 받으면 그 합의한 비용, 그래서 건축비에서 건설사가 빼먹을 돈, 그리고 조합원들이 상승장에서 피 주고 프리미엄 주고 산 가격 대비해서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 분양가대로 분양가가 이제 높은 걸 알아도 현재 시장 대비해서 밀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올해 내년에 부동산 빙하기가 예상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먼저 청약 경쟁률이 고분양가 때문에 저하될 것이고요.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미분양 나서 분양권에 마이너스 피가 속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B-2 유형은 현재 이제 재건축 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하는 등 재건축 초기 단계에 있는 아파트들인데요. 자기 아파트 주변에 분양하는 단지 보니까 이게 분양가가 높게 받을 수 있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좀 심상치가 않거든요. 낮게 이제 폭락할 만한. 그래서 분양가가 낮게 형성될 조짐이 보입니다. 그러면 10년 뒤에 엄청난 시세 차익을 기대하고 이제 몸테크 하면서 기다렸던 아파트가 갑자기 애물단지처럼 보이기 시작하고 기대감으로 올라가던 프리미엄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분양가가 낮아질 거에 대한 기대가 프리미엄에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리미엄에 영향을 주는 게 현재 매매 가격보다 낮아지면은 이제 매매가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 서울의 아파트 분양 사례를 볼까요? 그 왕십리역 근처로 도심권이라 주목받았던 용두 5구역 재개발 이편한 세상 청계 센트럴폴에 보시겠습니다. 위치는 신설동역이 제일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 청계천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 경쟁률을 보면은 51제곱미터 279.5대 1 제일 높은 경쟁률 기록을 했고, 이제 제일 낮게 경쟁률을 기록을 한 게 16.9대 1 최저 경쟁률로, 이렇게 경쟁률이 낮은 것도 최소 청약 점수가 50점이 넘었고 최고는 78점까지도 나올 만큼 엄청난 인기를 자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미계약분이 15% 나왔다는 거예요. 미계약분이. 그러면은 이게 한 8, 900세대 되니까 100세대 정도 되는 물량이거든요, 이게. 이 얘기인즉슨 청약에 대해서 현재 정부가 이제 실수요자 위주, 1주택자 위주로 이제 재편을 하려고 여러 정책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청약 자격 요건 잘 모르겠고 일단 넣고 보자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던 거겠죠. 그래서 세대주가 아니거나 허위 가점을 써내거나 아니면 재당첨 제한 기간을 넘기지 못했거나 또는 자금 조달하기가 어려웠던 사람 등등 여러 요건에 의해서 당첨돼도 계약을 못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거겠죠. 그래서 다주택자 청약 제한 등 현재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옛날 관성 청약해서 분양권 팔고 프리미엄 피 챙기는 그런 관성대로 짧은 시간에 5천 1억씩 거액 돈 벌려는 투자자들도 상당수 있었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미계약이 낮지만 미계약분 재추첨 현장에는 사진 보시듯이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죠. 바글바글 합니다. 그래서 현금 부자들이 이렇게 많지 않냐? 이제 청약시장 열기는 아직도 뜨겁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제 생각은 다른 게, 이 열기를 누가 만드냐? 실수요자가 만듭니까? 아니죠. 1순위 안 됐던 다주택자들이 몰렸고 그분들이 만들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수요자가 아니고, 물론 여기 앞에 왕십리 텐즈일이 작년 9월에 33평 10억 11억 했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거래가 좀 없기는 한데, 그래도 용도 5구역 분양가 33평이 8억에서 8억 5천 대비해서 텐즈일이 2억 정도 먹을 수 있으니까 몰린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글쎄요, 8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의 15%인 100세대 정도가 다주택자이고, 다주택자이면 갭 투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많겠죠. 앞으로 보유세 6월부터 보유세 강화에 공시지가 현실화 20년까지 하는 거에 세금 늘려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용두 5구역에 15% 정도는 모래성 쌓는 게 아닐까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다주택자 투기 세력이 15%인 아파트 어떠십니까? 여기서 2021년 11월에 저 용도 5구역 재개발 아파트 입주할 때 저 15% 물량 받아주시면 투기 세력한테 차익 남기게 해드리는 거고요. 만약 부동산 빙하기가 3년 가서 21년까지 간다면 저 15% 물량 때문에 아파트 매매가가 쭉쭉 떨어질 수 있습니다. 쉽게 팔 수 있으니까, 실거주 아니라서. 그래서 요새 강남권 입지 좋은 곳도 미계약이 속출하고 추첨을 통해서 물량을 메꾸고 있는데요. 그럴수록 튼튼한 아파트가 아니에요. 모래성이 쌓여간다라고 생각하시고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쪽쪽 부동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